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변에서 많이 걸리는 이제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기침도 좀 멎은 것 같아요.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동안에 그간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침공을 해서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여전히 이게 해소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장도 같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일단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쪽에서 많은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3, 14년도에 여기 크림반도 쪽에서 침공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도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 기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 엮어서 생각했던 몇 개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바로 떠올랐던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네온, 그리고 러시아의 팔라듐이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미 한번 예전에 다뤘었던 팔라듐, 그리고 플라티늄, 백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크게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서방국들이 거기서 제재를 하고 러시아산을 안 사준다고 하면은 바로 요만큼씩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팔라듐은 러시아가 1위 생산국가이기 때문에 수급 차질이 상당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느낌이 오죠. 팔라듐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는 KB스타 팔라듐 선물이라는 ETF를 사는 것이죠.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거래량이 극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자 대상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을 보면 이제 팔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걸 샀으면은 여기도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법 재미를 봤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SPPP라는 백금앤 팔라듐, 여기도 ETF인데 단기 상승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원자재 쪽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투자 기회로 이어질지 고민을 해볼 수 있었겠죠. 자, 러시아가 또 하나 많이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이죠.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나오지만은 그래도 2위권으로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역시나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AA, 알코아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승을 보여주게 된 계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가보면은 러시아 하면은 또 원유, 기름 생각나죠? 11% 3위권 생산이다.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를 금수 조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애들이 못 쓰니까 역시나 유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유가가 이게 각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폭등을 했다가 지금은 살짝 또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국내에서는 이제 유가랑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나마 상사 같은 데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여기는 이제 석탄이 좀 더 트리거 포인트긴 하지만은 석탄은 석유랑 가격이 얼추 연동이 되니까 엮어서 수혜주라고 생각이 되니까 떠오르셔야 될 거고,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과거에 자원 투자를 많이 해놓았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곳은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좀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이 될 수가 있었고, 역시나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많은 에너지 섹터 업체들이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은 옥시덴탈, 여기는 특히나 이제 버핏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원래 이 분야 종목들 중에서 제일 베타가 큰 종목 중 하나인 MRO,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이야기를 해보죠. 이미 한번 이슈였던 소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많이 생산을 하니까 트러블이 예상이 됐을 겁니다. 곡물 트러블이 있으면 가격이 역시 오를 거니까 그걸 원재료로 하고 있는 제분이나 라면 회사 이런 데가 수익성 걱정을 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이미 인플레이션 이슈로 좀 오르고 있었을 텐데 이게 각도를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떨어지지 않으면은 작년 말에 제품 가격을 올린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겠죠. 삼양식품꾼들이 예전에 열심히 밀다가 갑자기 수익성 우려하면서 내려왔죠.
뭐 밀가루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 하반기에 제품 가격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자. 지금은 TT. 그러다가 최근에 소맥이 다시 조금 꺾이니까 야 이제 끝났니? 이러면서 고개 살짝 들면서 야 거 봐. 여기 지지선이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호들갑을 떨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좀 난감해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묘한 K투자의 세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곡물과 연계된 주식 중에 하나가 사료입니다. 사료 주식들, 아주 작은 회사들이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상식적으로 곡물을 가공해서 팔게 되는 사료의 수익성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사료업체들이 올라야 되겠습니까? 반대겠죠. 근데 13, 14년도에는 소맥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급락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곡물이 폭등하는데 사료 주식을 쳐 올렸다. 야, 가격 전가할 수 있대! 이러면서 막 개소리를 합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사료같이 이제 영세한 농민 대상의 판매 물품들은 그렇게 급격하게 전가하는 경우는 없죠. 아몰랑 가자. 막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 신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집에 가셨죠? 왜 이러느냐?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곡물하고 같이 당일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가스였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뽑아내고 이거를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쏴주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이거 다 끊어가지고 유럽이 가스 없어가지고 고생한다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유의미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는데요. 막상 그걸로 올라간 주식이 대성에너지였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대구 쪽 도시가스 회사예요. 도시가스는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사실 원재료랑 크게 수익성이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마진선에서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공급 비용 마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뭐 사용량이 늘지 않으면은 나가는 물량도 고만고만하겠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은 이익만 보면 되는데 크게 변동 없이 수년간 한 150억 정도 선의 이익을 냈었던 회사입니다. 뭐 그걸로 배당 주는 회사거든요. 채권 같은 주식인데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회사니까 주가가 갈 리가 없었겠죠. 이런 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떤 애들이 작업을 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 아마도 이게 대선 엮은 것 같은데 전쟁까지 나니까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뿜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똑같은 회사입니다. GSE라고 경남, 진주, 사천, 함양 이런데 경남권의 도시가스 업체인데요. 연간 40억 정도씩 나는 그냥 전형적인 도시가스 업체입니다. 주가 역시 일자였죠. 역시나 작업 쳐놓고 대선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장난질 하겠죠. 그러다가 뿜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즐기는 친구들이 뭘로 떠드나 이렇게 봤더니 누가 재고평가 이익을 감안해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변에 전해주니까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지역 도시가스 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랑은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말이 안 되는 K투자의 전형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원자재들을 보면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이 엄청 이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뭐가 수혜주냐, 뭐가 피해주냐, 생각은 해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겠죠. 자, 회사의 이익은 P 빼기 C, 가격 빼기 비용의 Q, 수량을 곱한 것인데 지금 변한 거는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올랐죠. 이게 급등을 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원자재 자체를 파는 놈이 아니고서야 좋기보다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케이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각자 성향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피할 건지 아니면 역으로 이용할 건지. 국내에는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은 거의 없죠. 아까 몇 개 있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린 거 사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해가지고 성에 차겠어요. 그러니까 K투자에 사람들이 끌리는 겁니다. 원자재를 가져다가 그냥 가공해가지고 파는 업체인데도 재고평가에 이 어쩌고 하면서 주가를 급등시켜버립니다.
근데 회사가 장사를 한철합니까? 그 이후의 원재료는 어떻게 공급받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다. 그리고 제품 가격이 전가된다고 한들 소비자가 다 사줍니까? 아몰랑 나는 그냥 먹고 TT 할 거임.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해서 뭐 스웨즈 나오면 사든가, 뭐 이름에 뭐 알루미늄 들어가면 무슨 알미늄 이런 거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저는 심히 당황스럽지만은 아무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 뭐 인플레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다시 원자재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 제품 대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확대될 것이고, 주가도 같이 따라서 반응하는 게 원칙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형님들 바쁘십니다. 하기사 이 형님들은 요소수 대란 때 요소 없어가지고 비료를 못 만드는 남의 화학을 수혜주라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뭘 하든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료랑 가스를 가지고 난리를 친 걸 봤어요. 자, 가스가 없으니까 도시가스를 올렸다. 왜? 근데 머리를 좀 제대로 굴린다는 분들은 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나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가져오면은 딴 데서 구해와야 되니까 LNG 선박이 필요하겠네. 야, 그럼 조선 가야 되네. 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배가 발주가 나오고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양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원료가 부족하면 유가가 오르니까 자원 주식, 그리고 딴 데서 석유 캐와야 되니까 뭐 강관 주식 이런 것들도 얼추 뭐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됐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국장 K투자에서는 하수 취급을 받을 겁니다. 정작 그 다음날 폭등한 것은 신재생이었습니다. 유럽이 신재생 투자를 이빠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풍력 이런 거 날아갔을 텐데 또 여기까지 봤다. 난 여기까지 봤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럼 뭐 중수쯤 해줄게. 그리고 하룻밤이 더 지났어요. 하룻밤 더 자면은 뭐가 떠올라야겠습니까? 꿈속에서 떠오른 것은 원자력이었습니다. 야, 신재생에 원자력이 본격 들어가겠네. 전쟁 났는데 예전처럼 깐깐하게 따지겠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의식의 흐름이 갔다면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겪어보신 거죠. 자, 실제로 제가 주변에다가 기록을 남겼어요. 야,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한번 지켜봐 했는데 저도 또 내심 좀 틀리길 바랬는데 역시나 고수님들이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K투자입니다. 자, 여태까지 말한 부분 주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NG 선박의 대표주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올랐었고요. 신재생, 풍력, CS윈드 날라갔고 CS 베어링 난리 났죠. 그리고 역시나 원전주들도 난리를 쳤는데 대표적인 원전주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것들 올라가긴 했지만 무겁지 않습니까? K투자는 가볍고 형편없는 소형주들로 가야 된다. 난리 났다. 현재 진행 중이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잖아요. 기회는 찬스라고 더 땡겨가지고 팔자 고치라는 분들이 있죠. 준비된 자료를 바로 뿌립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답 찍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다가 뭐뭐 수혜주다 이렇게 다 써놔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기분 따라 잡는 건데 당연히 이 중에는 쥐약이 상당수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자, 정책 중에서 강해 보인다는 거 다 끌어올립니다. 문재인 정권에 불만이 있다는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이죠. 집 있는 사람들은 오를 거라고 찍고 없는 사람들은 내릴 거라고 찍고 아무튼 뭔가 삽을 뜰 거니까 건설, 테마파크, 리모델링 이런 것들 상승시키고 건자재도 같이 올랐습니다. 다 폭등. 좋아. 일단 빠르게 가. 그리고 마스크 벗고 24시간 장사하면서 열어준다고 하니까 여행, 카지노, 리오프닝 다 날라갔습니다. 이런 게 K투자죠. MB 때도 비슷한 식으로 이미 학습 효과가 있고 그때 돈 벌었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해 보이는 게 건설인데 건설 중에서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회사의 어떤 연역이나 경쟁력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당일 아침에 저는 이제 직감을 했죠. 야, 이 종목은 이건 상한가다 싶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삼부토건이죠. 그분하고 엮였던 종목이죠. 물론 이제 한때 초저 PBR 주식이었습니다만은
회사가 망가진 이후로는 잘 안 보는 회사죠. 상한가 가고요. 그 다음날도 거의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죠. 이게 여기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본심인 거예요. 그분이 됐으니까 그간의 의욕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든 묻을 거는 묻고 밀어주고 당겨줄 거는 할 거다 하면서 땅 이렇게 올렸죠. 하지만 자기들도 정작 믿지 않아가지고 바로 1분 먹고 TT. K투자는 이렇게 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기 영부인과 관련돼서 시끄러웠던 도이치모터스 한번 갔다가 내려왔고 다시 이모작으로 올랐다. 역시나 돈 앞에 솔직하신 분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제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은 아주 빠르고 유연하고 현실적인 분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몇 달 전에 SNS에서 멸공을 외치시면서 정치색으로 논란을 만들었던 정영진 부회장이 떠올라야죠. 이분이 당시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총대 메고 앞장을 섰으니까 얼마나 수혜를 보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생각이 이마트까지 이어져야 역시 고수라고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영진 부회장의 실제 포지션이 신세계인지 이마트인지도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마트보다는 신세계가 진짜 수혜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앞서 말한 현상들은 아주 직관적인 사람들의 의식체계 그리고 반응,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은 늘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이 워낙 글로벌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많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깊이 왜 이렇게 발생할까 생각해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패턴과 로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게 불러온 효과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는데 대개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이렇게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주가로 나타난다. 좀 더 심화 버전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그걸 중간에서 누가 코멘트를 줍니다. 대개는 이미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더라, 고수라더라 이런 분이 나타나서 여러 인터넷 채널, 유튜브, 텔레그램 이런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말하면은 또 주가 상승이 나타나더라. 근데 요게 실제 둘이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전혀 엉뚱하게 원재료가 올랐는데 반대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중간에서 떼먹겠다고 이렇게 참전을 하는 거죠. 추가적인 강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몸이 달아오는 후발주자들이 같이 들어오겠지만은 이게 실제 진짜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이내 주가가 단기간의 상승을 마치고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거고 설거지를 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K투자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재료로 인한 실제 이펙트가 어떤 것이냐는 거고 그게 상방 혹은 하방으로 얼마나 어떤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를 이해를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자기가 관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결론까지 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돈만 벌면 장땡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자신이 있다면은 대개는 이 포지션에서 빠른 대응, 치고 빠지기를 하려고 이렇게 참전할 수도 있겠죠. 너무 늦게만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 다들 다치지만은 개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해보시려면은 굴럭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최근 제가 생각했던 이모저모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원자재 흐름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그 과정에서 다소 당황스럽지만은 늘상 일어나는 K투자 현상까지 쭉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